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이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1, 2, 3, 4절에 5절까지 쭉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메이크에 기반해서 실습의 과정. 크게는 이제 4단계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실제 저 트리거 설정 앞에 시나리오라는 게 있거든요. 시나리오 생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습 과정을 보면 총 한 5가지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오늘하고 1, 2주차에는 요 1, 2, 3단계 습득하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이 오류 처리하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습득하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크 이제 이전에 제피어라는 유사한 도구가 있었거든요. 자동화 도구가 있었는데 그 도구의 차이점 잠깐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화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인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고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자동화라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토메이션, 사실 지금 현대 우리가 특히 이공학 계열에서 하는 대부분의 학문들은 다 자동화의 과정이거든요. 뭐 산업공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컴퓨터공학도 마찬가지고 뭐 심지어 지금 자동차도 기계공학, 예전에는 자동차가 기계공학의 전용 용어였잖아요. 그 자동차를 기술적으로 잘 하려고 그러면 기계공학을 제일 많이 했어야 된다고요. 왜냐면 기부 설계, 엔진을 설계해야 되고 미션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제 21세기 우리가 운행하는 자동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서 이제 아예 엔진 없어졌다고, 미션도 필요 없어졌다고. 그래서 예전에 생각하는 우리의 자동차 구조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엔진 대신에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배터리에서 전기를 공급하면 바퀴는 모터가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터는 물론 거기에도 다 기계공학적인 요소는 들어가지만 기계공학이 메인은 아니죠. 이제 더 이상 이제 기계공학이 주로 이제 뭐 껍데기를 많이 만들거나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프레임워크를 만들거나 이런 거지. 실제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건 모터가 돌리니까, 모터를 돌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기잖아요. 전기, 구동체, 그걸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물들,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랄까, 뭐 운송수단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속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바뀌었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에 와서 그런 게 아니고 20년 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몇 년 전이요? 거의 지금 25년이니까 거의 25년 전에 제가 경영스쿨을 다녔었는데, 그 경영스쿨 다닐 때도 거기서도 벌써 그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그 이슈를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느낌이, 저 언제 오겠어? 우리 살아생전에 오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살아생전에 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거기서 한꺼번에 더 자율주행차라는,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AI가 또 키워드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고. AI로 넘어가면서 AI가 적용되려면 데이터가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이 이미지 데이터, 카메라를 찍은 데이터를 받아서 사람이 판단하는 거를 컴퓨터가 판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개체를 다 식별하게 하잖아요. 이게 도로인지, 도로 차선인지, 가로수인지, 사람인지, 건너목인지, 이런 것들을 다 운전사, 예전에 사람 운전사가 하던 거를, 운전사는 사람 중에서 기능이잖아요. 기능을 갖고 있었던 전문가가 하던 일들을 기계가 대체하게끔, 컴퓨터가 대체하게끔 전환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현대자동차 사원 모집할 때 보시면은, 모집 광고에 보면은 자동차 전공하는 사람보다도 누굴 더 많이 뽑냐면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 많이 뽑아요. 자바 프로그래밍, 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AI 알고리즘 짜는 사람. 갑자기 자동차 회사에서 갑자기 그 광고만 보면 컴퓨터 회사 같아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이미 그렇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큰 흐름에서는
자동화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AI라는 이 소재 자체도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소재 자체도 더 큰 범위에 보면 자동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게 지금 우리가 자동화 도구를 공부하잖아요. 도구를 공부하고 컴퓨터 안에서 공부하는 게 이게 컴퓨터 안에서만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하면 여기서 잘 공부를 해놓으시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 당혹스러운 게 카페에 가면 키오스크 있잖아요. 메뉴 막 선택하잖아요. 이제 메뉴 선택하는 그 화면 디스플레이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그 장치가 은행에 있는 그 돈 뽑는 장치가 AI가 들어가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메뉴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내가 적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게 뭐 초급반, 중급반 이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쉬지 않고 내가 계속 여기서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거는 나도 모르게 이 분야에 여기에 대해서만 지금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카페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고 새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자동차도 우리가 공부하는 여기에 프로세스가 그대로 그쪽 전문가들이 그 자동차 안에다가 녹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런 자동화라는 거를 자동화 도구라는 걸 메이크라는 걸 이 자체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게 중요한 작업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시고 선택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거든요. 교수들은. 그래서 AI가 잘 되려고 하면 AI를 이용해서 뭐 AI뿐만이 아니고 자동화가 잘 되려고 하면 여기 보면 지금까지 패턴이란 말을 썼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제가 패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패턴, 특히 반복, 이 반복된 패턴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여기 보면 반복 업무를 즉 단순 반복 작업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업무에 우리 직장인들이 창의적인 거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창의적인 거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는데 아마 창의적인 건 좋아하지 않더라도 어제 했던 일들을 맨날 똑같은 일, 단순한 일들을 단순 반복하게 하는 거는 한 5번, 10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몇백 번씩 하라 그러면 싫어할 거는 분명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그런 데서, 인간을 그런 데서 탈출하게 하고 싶다라는 게 인간의 욕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 업무를 감소하게 한다. 평균 40% 업무인데 어떤 업무는 90%, 어떤 건 100%까지 아예 100%가 되면 무인화가 가능하겠죠. 결국 100% 무인화를 가능하게끔 만들겠다는 게 이 반복 업무의 감소예요. 그 다음에 효율성. 효율성은 뭐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비용을 투자했어요. 똑같은 인력을 투입을 했어요. 거기에서 많은 성과를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데 80%까지 단축할 수 있겠다. 그리고 더더욱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그 담당자가 자리에 앉아 있어야 일이 되는 건데 이제 담당자가 없어도 지속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 24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도 24시간 돌아가고 이제 카페도 지금까지의 카페는 10시, 12시 아직 1시까지나 하잖아요. 이제 많이 발달해요. 배달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로봇이나 드론이라는 게 이제 좀 활성화가 되고 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측하건데 어디부터 적용이 되냐면 새벽 1시, 2시 이제 오토바이도 안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그 이제 사람이 아예 활동하지 않고 안전에도 영향을 안 미치는 그 시간에 시공적으로 운영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24시간 음식 배달, 뭐 드론으로 배달해 주든지 로봇이 이제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근데 조리는 누가 해요? 조리도 이제 다 로봇이 또 하잖아요. 이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창의적이고 새로운 거는 뭐 나중에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주인이 제공해준 검증한 레시피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저번에 우리가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보셨잖아요.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면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음식점 사장님도 일하기 싫은 시간, 배달 아저씨도 일하기 싫은 시간, 그런 시간에는 충분히
인간을 침해하지 않는 활동이니까 거기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도입될 수 있다는 거고, 그거는 누구나 원하는 솔루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지금 굉장히 기술의 뭐랄까 진보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기도 해요. 그렇고요. 정확도. 정확도. 사람은 전문가들은 딱 자기가 집중할 때는 실수를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고 귀찮고 하다 보면 이제 루즈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항상 실수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인간은 실수를 하지만 컴퓨터나 기계는 배터리나 전기나 다른 게 노후화해서 고장나지 않는 한은 걔는 실수를 안 해요. 제가 컴퓨터를 항상 보면, 컴퓨터를 저도 한 40년 해왔잖아요. 그럼 학생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거 뭐 컴퓨터 탓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나중에 보면 다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사람 잘못이거든요. 어떻든. 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시킨 대로만 하는 거거든요. 자기 절차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조차도 생기는 걸 대비해서, 아까 오류 처리 있다고 했잖아. 오류 처리도 내가 예측되는 오류 처리를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책임이에요, 결국은. 개인에 미치는 영향, 개인들한테 뭔가 사람에게 업무 스트레스 감소, 이게 좀 깨졌네요.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더 추구하게 만들어지겠다. 네, 좋습니다. 자, 프랑스 같은, 프랑스는 한 4.5일 정도 근무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1년의 휴가가, 전 국민의 1년의 휴가가 한 3달인가? 3달인가 4달? 3달인가 4달이 전 국민이 휴가를 가더라고요. 뭐 한 달 반씩 나눠 가는지 어쩐지. 그리고 평균 식사 시간이 3시간이더라고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 갔는데 3시간 동안 밥을 먹으라니까 한국 사람들은 진짜 늦게 드시는 분이 1시간 반이나 드시고 보통 30분 안에 다 끝나더라고요. 문화가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직에 미치는 영향, 그죠? 운영 비용, 돈 적게 들어가게 하고 생산성 향상시켜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재직자를 위한 기본적인 과정인데, 원래 지금 대기업은 교육시키지 말라 해도 알아서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시스템 도입하지 말라 해도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꾸로 생각할 때는 여기 팩트체크에 중소기업한테 저는 먼저 소기업한테 컨택을 했어요. 5인 이하 사업자. 왜냐하면 저는 AI를 아니까 AI를 아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빨리 AI를 도입해야지 이 5명으로 10명, 15명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왜 이걸 도입 안 하나 막 가서 열심히 막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 시간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시간이 없을수록 이걸 빨리 습득을 해야지 여유가 빨리 찾아오는 건데 이런 현장에서의 모순점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시행착오들을 현장에서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무료로라도 해줄 테니까 근데 잘 안 돼요. 자기 요구사항, 자기 문제점을 파악하는데도 저도 사실 바쁘잖아요. 저도 바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근데 시간 내기가 참 힘들어요. 중소기업의 현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지금 애로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지금 해소해야 될 현장에서의 문제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중소기업들이 뭔가 전담 인력은 안 되더라도 전담 인력이 쉐어되는 환경, 공유하는 환경, 아니면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안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사업장에 있는 누군가는 담당자나 사장님은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게 그게 큰 숙제더라고요. 그게 먼저 해결돼야지 뭐 기술을 공부하든지 말든지 하지 시간이 없는데 뭐 공부를 어떻게 해요? 적용. 자, 메이크란 무엇인가? 코딩 없이 워크플로우는 뭐 다른 말이 아니고 작업 흐름입니다. 작업 흐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무를 보시면 사무에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사무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에 오시면 컴퓨터 켜고 하는 작업의 순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사업장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코딩 없이
그 작업 순서를 자동화하기 위한 플랫폼은 다른 게 아니고 서비스 도구입니다. 도구. 그냥 플랫폼은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다른 말로 프레임워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플랫폼은 조금 더 확장된 용어예요. 그래서 메이크라는 이 솔루션은 다양한 앱과 서비스를 코딩 없이 연결한다. 여기서 다양한 앱과 서비스라는 건 AI에 관련된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챗GPT, 여러분들 직접 챗GPT 창에 들어가고 프롬프트 질문을 던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던지지 않고 얘를 통해서 챗GPT에 접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라우터라고 하거든요. 경로, 통하게 한다. 이렇게 접속자.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의미 자체가 얘를 통해서 다른 AI 솔루션, 모든 AI 솔루션에 연결시켜 줄게. 너가 다 불러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줄게. 이런 의미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택역 가면 역을 이용하시는 분, 그죠?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 그 다음에 기차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막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집합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전의 명칭은 이 메이크라는 이 브랜드죠. 메이크라는 브랜드는 여기 인티그로 메시라는 이 브랜드에서 변화됐대요. 2021년에.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는 워크플로우인데 시각적 디자인을 통해서 구현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것 같기는 한데 보시죠. 기존에는 수작업을 했어요. 주로 반복된 데이터 입력, 뭐 업무 시간, 뭐 이런 만약에 그 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로 작업을 해가지고 엑셀로 작업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결과를 메일로 공유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엑셀 작업한 다음에 메일 떼어갖고 메일문 작성한 다음에 그걸 첨부해갖고 보내주잖아요. 이 프로세스가 있다고요. 근데 이 정도의 프로세스는 한 번만 세팅을 해놓으면 알아서 조금 전에 얘기한 하나, 둘, 세 개의 스텝을 원스톱으로 다 해결해 줘요. 그래서 한 번의 설정으로 무한 반복이 가능하고 정확한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24시간. 여기 보면 자동화 주기적으로 시간을 세팅할 수 있거든요.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근데 왜 PPT가 다 깨졌어요? PDF로 바꾸신 건가? 아니면 왜? 이 메이크 이 플랫폼에 일단 가시죠. 메이크 플랫폼에서 연동하는 거 아까 보면 앱이라고 그랬잖아요. 앱이 어플리케이션의 약어거든요. 여기인데 이게 AI 또는 각종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봅시다. 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앱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아리안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도 다 앱이니까 그럼 그런 앱들을 300개 이상을 지원한대요. 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아까 얘기했지만 워드도 연결할 수 있고 엑셀도 연결할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 시트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메일도 연결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아마 300개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뭐 심지어는 SNS까지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페이스북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완벽하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내가 최소한 베테랑이 되려면 이거에 대해서 베테랑이 되려면 한 두세 개 연결해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10개, 20개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나머지는 비슷비슷하니까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 중급 과정 50차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쭉 열심히 하시면 어느 정도는 그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많은 앱을 지원한다는 거고요.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다 시각적인, 그래서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마우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마우스 이용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다 메뉴 방식으로 다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메일 쓰면 뭐 여기에 파일 이름 작성을 해라. 파일 이름이 지금 연동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이 뭔지 지정하라고 그러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파일을 쓸 건지, 또 뭐 이게 데이터의 포맷이 뭔지, 뭐 어떤 어디에다가 저장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메뉴로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클릭 하면은 그 대화형으로. 근데 제가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그 한계점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숙제가 놓여 있어요.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메이크의 앱이 모든 게 영어로 돼 있어요. 한글 버전을 지원을 안 해요. 어떡하지? 근데 복잡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정 어려우면 카메라 찍으셔갖고 저기 챗GPT한테 넣으면 바로 번역해요. 안 그러면 저나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설명은 다 해드릴 거예요. 설명은 다 해드리는데 영어로만 화면이 돼 있으니까 익숙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게 좀 뭐 지금 그런 게 좀 한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니고 베타 서비스예요. 베타 서비스다 보니까, 예, 그만 선생님 나오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복잡한 자동화도 쉽게 한다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다 복잡한 걸 할 수는 없고요. 이 안에서도 초급, 중급, 고급 이런, 뭐 고급이라고 별게 없고, 내가 초급 수준은 2스텝, 3스텝 이렇게 간단한 과정부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 단계 수를 늘려서 작업하는 루틴을 만들어가면 되신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하나를 완성을 해놓으면, 그 자동화 과정을 완성을 해놓으면 이 하나의 완성이 다양한 업무 영역에 재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사용될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무료를 주로 쓰는데, 무료 쓰면 여기 보면 1000번까지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맞습니까? 시나리오 1000개? 예. 시나리오 1000개까지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야지 1000개 다 1000개 못 쓰실 거예요. 저 1000개 정도 쓰실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탑 클래스 됩니다. 저 자체가 전문가예요. 넘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자동화는 어떤 구조로 돼 있냐? 자동화는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트리거라는 거하고 액션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만드는 작업이 두 가지로 돼 있는데, 트리거를 세팅하는 거하고 액션 세팅하는 건데, 트리거는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를 시작하는 이벤트나 조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이벤트나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일종의 이제 아까 보면 코딩하고 유사한 과정이죠. 이게 됐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어떤 동작을 취해라, 이게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트리거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방아쇠예요. 방아쇠고 얘는 동작이라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해본 것들이 있는데, 구글 시트가 있잖아요. 구글 시트가 이제 엑셀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엑셀하고 비슷한 것들을 지정을 해요. 이걸 앱으로 지정을 해요. 이 앱으로 지정하고, 만약에 이벤트를 여기서는 새 행 추가라고 하냐면, 내가 지정한 엑셀 시트 파일에, 구글 시트 파일에 새로운 행이 추가가 됐다 라는 걸 조건으로 걸었다고 쳐봐요. 새로운 추가, 만약에 저기 주소록이었어요. 주소록이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등록된 거잖아요. 주소록에 등록됐어요. 새로운 행이 됐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새 행 추가거든요. 이게 그러면 트리거가 되겠죠. 됐다라는 걸 세팅을 해놔요. 세팅을 해놓고 나서 다음 스텝으로 액션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 스텝으로 액션을 취하는 게 이메일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회원 명부에 한 명이 추가가 됐으면 그 주소록에 들어있는 이메일 리스트에다가 자동으로 다 발송을 해주는 거죠. 그럼 내가 주소록에다만
추가만 하면 나머지 이후의 과정은 자동적으로 항상 가게 돼 있다고.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이걸 추가하고 이걸 누구한테 보일까 이걸 했는데, 그래서 크게 이 앞에 있는 부분이 트리거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액션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일정을 자동으로 등록을 해주는 거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카카오톡 쓰다 보면 그 같은 채팅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 일정 등록 올려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일정 등록 클릭만 하면 다 등록이 되잖아. 그와 이제 그보다 이제 더 발전된 형태죠. 넘어갈게요. 네.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그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은 이런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취하게 되는 동작이 저 새 시나리오, 저 오른쪽에 보면은 Create New 시나리오라고 써있거든요. Create New 시나리오라고 되는데 저게 시나리오 생성 버튼이에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식의 이게 떠요. 그러면 시나리오 생성하라 그러면 이게 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지금 만든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여기 막 클릭하라고 나와요. 마우스로 여기 클릭하라고 화살표가 계속 나와요. 클릭을 하면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거에 구글 시트를 가지고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 아까 트리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트리거를 세팅을 해놔요. 그래놓고 여기 보면 뭐 Watch New Laws 이렇게 써있다. Watch New 요 트리거의 요약을 여기 지금 영어로 써있어서 익숙치 않았는데 한글로 하면 새로운 행위 추가됐는지 지켜보고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명령을 그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새로운 행위 추가가 딱 됐잖아요. 그럼 얘가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 있잖아요.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여기서 약속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every 여기 보면 뭐 15분마다 every 15 minute 뭐 이렇게 나왔는데 15분마다 자동으로 이 이벤트를 체크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자동으로 안 하면은 여기 보면 run once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그냥 클릭을 하시면은 그때 클릭할 때마다 얘를 체크를 해요. 클릭할 때마다. 그러니까 새로운 행위 추가됐으면 내가 여기 지메일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정한 대로 메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어느 때? 이 앞에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보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새로운 행위 추가가 안 됐어. 새로운 주소록이 업데이트가 안 됐어. 그러면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안 가요. 추가된 내용이 없으니까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얘가 체크한단 말이죠. 이건 아주 간단한 예죠. 이런 식의 이제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거고 여기서부터 계속 확장해 나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루틴의 프로세스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리거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액션. 아까 그랬잖아요. 두 가지 있어요. 액션, 그 다음에 테스트. 테스트는 뭐냐면 만들자마자 내가 만든 사람이니까 세팅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게 검증이 됐어. 그럼 이걸 필요로 한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배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요거 그 사람이 따로 만들 필요 없고 요 비슷한 거 있으면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수정하면 돼요. 자기 스타일로 조금 수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새 시나리오를 만들고 트리거 세팅하고, 그 다음에 액션 추가하고, 요거 이제 예시예요, 예시. 액션, 이메일 발송 액션, 슬랙 메시지 액션, 또 아까 보시면 일정에다가 추가하는 액션, 다양한 액션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오류가 발생했으면은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오류, 여기 보면 오류가 발생했으면 오류가 발생했다고 이 주의 표시가 뜨거든. 그러면은 원인이 뭔지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오류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생기는 오류들이 아까 그랬지만 파일을 지정하는 거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없는 앱을 지정했거나 근데 없는 앱을 지정하면 그 지정할 때부터 없다고 바로 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때는 크게 어려운 오류들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거 저는 이제 주로 구글 메일을 구글에 있는 앱을 많이 갖다 썼거든요. 구글에 있는 앱을 많이 갖다 쓰니까 그때마다 다 인증을 거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얘한테 메이크라는 이 플랫폼한테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위탁 주기 전에 내 아이디를 쓰는 거잖아요. 그 권한을 얘한테 넘겨주는 과정이 인증이거든요. 그럼 아까 보면 트리거 세팅할 때도 인증해 줘야 되고 액션할 때도 인증해 줘야 되고 인증을 몇 번씩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게 좀 귀찮은 작업이긴 해요. 귀찮은 작업이다 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에러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쓰던 이제 제피어하고 메이크하고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매우 직관적이다. 우리 선생님은 많이 써봤는데 저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차이보다도 얘는 무료 버전만 비교하면 얘가 좋대요. 메이크가 훨씬 좋대요. 무료 버전만 비교하면. 유료까지 하면은 거의 같은데 무료 버전만 비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는 이 메이크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도 이런 루틴이 없었던 게 아니고 엑셀 같은 경우도 일종의 엑셀을 가지고 다루는 업무 자동화도 기존에도 아예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엑셀 자체 안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이거보다는 훨씬 어렵죠. 준 개발자니까 그건. 근데 그런 것들의 모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화 하는데 업무 자동화, 가정의 학습 자동화 이런 다양한 패턴에 사용할 수 있다. 학습 같은데 여기 스터디 있죠. 이런 것들. 여기 보면 가정의 공과금 이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없을 수도 있는데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쇼핑 목록 관리하는 거, 공과금 관리하는 거, 가계부 자동화하는 거 이런 것들 이거 기존에 다 여러분들 아마 어떻게든 해오시던 작업들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AI 스타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마치겠고요. 이게 한 10분 쉬었다가 2교시 때 이제 요거 아마 아이디 만드는 거 이런 거 진행해 보실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10분 쉬었다가 지금 40분이니까 50분? 네, 51분부터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있습니다. 네. 근데 샘플 같은 자동화에서 보면은 하드웨어, 예를 들면 강의했던 수준이나 이런 것들 자동화를 이걸 갖다가 만일 이제 세무서에서 얘를 갖다가 치고 들어와서 자료를 갖다가 전체 필터링 할 수 있는 외부에서요? 저 가까이 IP 오픈되나? 이걸 시나리오 만들어 놓은. 근데 이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지금 시나리오를 오픈해 주면은 그건 사실 그 자체가 접근을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데이터까지 그냥 공유하는 거거든요.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허가된 사용자는 당연히 접속을 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불법적으로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불법적으로 접속해갖고 그걸 할 수 있을 거냐? 그건 사실 이 앱의 문제가 아니고 앱 때문은 아니고 다른
방법에 의해 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직접 다뤄본 경험으로 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관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문제긴 한데 이게 지금 여러 개의 스텝, 이제 기존에 하나하나씩 내가 관리하던 차량에서 이걸 자동화해서 하는데 관리 포인트가 어딘지 내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관리적인 문제. 근데 처음부터 막 중요한 거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네, 그렇죠. 교수님, 네. API는 아무 AI가 상관없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공개된 API는 뭐, 구조랑 상관없고 예. 딱 특정하게 막아놓은 건 없죠, 지금. API. 예. 일단. 예.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좀 쉬었다. 사분이니까 55분부터 55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